오늘은 파트 3. 당신에게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 저번 주에는 이 안에 얼마나 빨리 경제적 자유 그리고 은퇴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방법은 뭐 좀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20대 하면 좋겠지만 20대까지 아니더라도 좀이라도 빨리 알아서 시작을 하면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은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작은 제목으로는 예상되는 연 지출액의 25배보다 많은 돈을 모은다. 투자 수익을 인출하는 시기를 최대한 미룬다. 은퇴가 가까워지면 비상 자금을 늘려서 1년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한다. 투자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시장이 대폭 상승하더라도 최대한 적은 돈으로 생활한다. 원금은 투자 성장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므로 투자 원금을 보존한다. 여기까지거든요. 일단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예상되는 연 지출액의 25배보다 많은 돈을 모은다. 어떤 조기 퇴직자들은 30배 이상을 저축하려고 한다. 자신이 편한 쪽으로 결정하면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25배를 기준으로 사용했는데 완충장치 삼아 추가로 1년분의 생활비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여러 개의 부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고 필요한 경우 돈을 벌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5배 정도면 꽤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계속 돈을 벌고 있다. 2번 투자 수익률을 인출하는 시기를 최대한 미룬다. 은퇴하기로 결정했을 때 월 지출을 상쇄하거나 완전히 충당할 수 있는 부업이나 불로소득이 있다면 투자한 돈을 꺼내 쓸 필요가 적어지므로 그 손대지 않고 계속 불어나게 할 수 있다. 이것의 좋은 예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주식 투자는 계속 늘어가게 하는 것이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은퇴할 자유가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은퇴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30살에 은퇴한 사람의 경우 다시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다고 해서 실제로 평생 돈을 벌지 않거나 벌기 싫어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돈을 벌게 되면 투자 수익에 손대지 않고 번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 3번 은퇴가 가까워지면 비상자금을 늘려서 1년분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게 한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므로 1년치 비상금을 준비해두면 융통성이 커진다. 그렇게 하면 주식시장이 1년간 하락하더라도 급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투자원금에 손댈 필요가 없다. 또 비상금이 있으면 원할 경우 투자금을 인출하지 않고도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다. 보너스 현금이라는 만충 장치를 갖고 있으며 융통성이 늘어난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므로 실제 현금을 보관할 필요는 없지만 CD, 양도성 예금 증서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건 현명한 결정이다. 4번 투자 이익이 생기기 시작하면 시장이 대폭 상승하더라도 최대한 적은 돈으로 생활한다. 예컨대 지난 1년 동안 주식시장이 23% 증가했는데 투자 증가액의 3%만 인출해서 쓴다면 시장에서 얻은 이익의 20%를 그대로 유지해서 앞으로 계속 복리이자를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투자 이익을 얻게 되고 미래에 더 많은 돈을 인출할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시장이 침체기일 때는 최대한 적은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현금을 사용하거나 부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다. 5번 원금은 투자 성장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므로 투자 원금을 보존한다. 트리니티 연구는 투자 수익과 원금을 모두 회수하는 걸 기준으로 진행했지만 투자 원금과 수익 대부분을 보존하면 돈이 30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기억할 점은 비록 이게 과학적으로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목표 금액을 한층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그런 계산을 해볼 것이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가? 이 책은 진짜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다, 은퇴 자금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이분이 했던 사례를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실감이 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은퇴 상품을 판매하는 미국의 은행들은 대개 은퇴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파악할 수 있는 은퇴 계산기를 제공한다. 은퇴 계산기는 사용법이 꽤 간단하다. 은행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개의 숫자, 예를 들어 은퇴에 대비해 지금까지 저축한 돈이 얼마인지, 매년 은퇴연금에 얼마를 적립할 계획인지, 은퇴 후 매년 필요한 금액, 은퇴 예정 시기 등을 입력하며 계산기가 은퇴에 필요한 금액을 보여준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여정을 처음 시작할 때 5년 안에 100만 달러를 모은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건 상당히 큰 액수이므로 꽤 괜찮은 재정적 위치까지 올려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30살에 은퇴하기에도 충분한 돈일까?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계산기 몇 개를 가지고 실험해보니 연간 예상 경비를 5만 달러로 잡을 경우 65세까지 350만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모아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내가 401k에 최대한 한도까지 금액을 적립해서 이 글을 쓰는 현재 기준 1년에 1만 9천 달러가 최대다. 그게 매년 7%씩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30년 뒤에 모을 수 있는 돈은 겨우 193만 9,384달러에 불과하다. 은퇴 시 내게 필요하다는 금액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액수다. 이게 무슨 농담일까? 상위 1%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충분한 은퇴 자금을 모은단 말인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40년 뒤에 필요한 금액이 아니라 5년 뒤에 필요한 금액을 알아보려고 한다. 수명이 25에서 30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65세에 350만 달러가 필요하다며 60에서 70년 동안 쓸 돈을 모으려면 더 많은 돈을 저축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숫자를 제대로 파헤쳐본 결과 그 대답은 아니오라는 걸 깨달았다. 이건 은퇴에 대한 표준적인 접근 방식 때문에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다. 금융서비스 회사들은 사람들이 60에서 70대에 은퇴할 계획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제공하는 계산기는 더 일찍 은퇴할 경우에 바뀔 수 있는 변수들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첫째, 그들은 우리가 저축한 돈이 미래에는 구매력이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확실히 그럴 것이다. 모든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건 아니며 이미 가지고 있거나 키우거나 만들어서 쓰는 건 제외하고 사서 쓰는 물건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벗어나서 살아갈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값은 오르겠지만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은 세금 이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생활을 하는 건 멋진 은퇴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제시하는 숫자는 실제보다 훨씬 많아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재정 자립에 도달하고 싶다면 지금 저축하는 돈은 은퇴할 준비가 되었을 때 훨씬 낮게 평가될 것이므로 이를 선택사항으로 만들기 위해 그만큼 많은 돈을 저축할 필요는 없다. 이런 계산기의 또 다른 문제는 당신이 은퇴할 때 가지고 있는 돈이 평생 의지해야 하는 돈의 전부라고 가정한다는 것이다. 이건 당신이 몇 살에 은퇴할 계획이든 상관없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 투자금에 의지해서 생활하기 시작하면 그 돈은 그 시점까지와는 달리 계속 늘어나거나 수익을 올리지 않으므로 고정된 금액에서 돈을 인출해 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따른다면 350만 달러를 모아서 65세에 은퇴할 경우 그 350만 달러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퇴직금이나 다른 투자 계좌로 생활하는 경우 한꺼번에 돈을 모두 인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돈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계속 투자해둔다. 그리고 돈을 오래 투자할수록 복리가 적용되는 기간도 늘어나므로 투자금은 더 증가한다. 그러니 당신이 30살에 은퇴해서 80살까지 산다면 복리가 적용되는 기간이 50년이나 늘어난다. 반면 60세에 은퇴한다면 80세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만 복리가 적용된다. 물론 60세가 되면 30세에 비해 남은 생을 위한 돈이 덜 필요하지만 돈이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은 짧다.
복리의 핵심은 일찍부터 더 많은 돈을 투자할수록 돈이 빨리 증가한다는 것임을 기억하자. 이것이 복리가 멋진 또 하나의 이유다. 예를 들어 당신이 100만 달러를 투자했고 투자한 돈이 1년 동안 7%로 늘어났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이제 107만 달러를 투자한 상태다. 이제 더 이상 소득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1년 후 세후 4만 달러 초기 투자액의 4%로 생활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그 돈이 과세 대상 투자 계좌에 들어있다면 4만 달러를 인출해도 103만 달러가 남는다. 원금인 100만 달러에 손대지 않았는데도 잔고 원래의 100만 달러 플러스 남은 수익금 3만 달러를 계속 투자하면 계속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투자 원금에 손대지 말고 투자 수익 가운데 필요한 최소 금액만 생활비로 인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원금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원금에 손 댈 것 같으면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쵸? 절대로 투자 수익을 다 인출하면 안 된다. 매년 수익률보다 적게 인출하는 이런 패턴을 지속한다면 투자 수익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투자 총액도 손쉽게 서너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돈이 일반적으로 조기 인출에 대한 위약금이 있는 세금 우대 계좌에 들어있더라도 창의력을 발휘하면 위약금을 없앨 수 있다. 이 때문에 60에서 70대보다 20, 30대에 은퇴할 경우 실제로 은퇴할 때 필요한 돈이 줄어든다. 투자의 마법 덕분에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지점이 당신의 목표 금액이 되는데 아마 그 숫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복리 덕분에 초기 투자금 외에 수익을 통해서도 계속 수익이 나므로 이 전략은 매우 강력해진다. 위에서 설명한 시나리오를 계속 진행해서 당신이 계속 투자한 103만 달러가 연간 7%의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하자. 그해 연말이 되면 7만 달러가 아니라 72,100달러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 연간 인출률을 4%로 올리면 정액 4만 달러가 아니라 투자한 돈은 계속 연 3%의 복리로 늘어나서 장기적으로 평균 7%의 수익률 가정. 앞으로 그 계좌에 돈을 넣지 않더라도 65세에는 326만 2037달러가 된다. 그러니까 7% 매년 7% 연간 수익을 낸다 치고 거기서 3%만 빼서 생활을 해요. 생활을 한다 치고 그럼 나머지 4%로 이게 복리로 계속 불어나면 65세에는 326만 2037달러가 된다는 그런 계산이 이론적인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 40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잔고도 200만 달러 이상 증가해 총 가치가 거의 3배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편이, 시간은 당신의 편이다. 돈을 더 일찍 투자할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45세가 되어서야 100만 달러를 저축하게 된다면 65세가 되기 전까지 돈이 늘어날 시간이 20년밖에 남지 않으므로 65세에 계좌에 남은 돈은 총 182만 20달러이고 거기에서 일도 20년 동안 더 하게 된다. 물론 이건 가상 시나리오지만 복리 덕에 투자 수익이 계속 복리로 늘어나게 놔두기만 하면 사실 젊은 나이에 은퇴할수록 돈이 적게 필요하다는 중요한 사실